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Q&A 시간에는 닉네임 뭐하지 님이 보내주셨던 질문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벌크업이라는 것은 그 보디빌딩에서 이제 몸을 키우는 작업이잖아요. 큰 비대를 일으키는 그런 작업인데, 자, 첫 번째 운동으로 mTOR라고 하겠습니다. mTOR가 활성화됐을 때 흡수가 빠른 단백질과 느린 단백질의 차이로 근성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단백질의 흡수 상태에 따라서 근성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유산소 운동도 병행을 하고, 유산소 운동도 병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력 운동으로 인해서 mTOR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간대가 있을까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으로 인해서 AMPK가 mTOR와 기량작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산소 운동 시간대를 근력 운동 후에 언제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그 전문적인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보통 이제 운동 생리학을 공부하는 이제 학부 과정에서는 뭐 mTOR라든가 AMPK까지는 뭐 보통 다루지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벌크업에 관심이 많고 좀 전문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그 생화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TOR하고 그 다음에 AMPK의 관계에서 벌크업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자, 먼저 일반 그 학부 학생들은 이제 mTOR랑 AMK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단 약간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mTOR은 이게 뭐의 약자냐면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의 약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맘말리안이라는 것은 포유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라파마이신의 표적 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뭐 일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MPK는 이것은 Activated Protein Kinase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뭐 이렇게 풀었으면 이런 그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mTOR나 AMPK나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단백질과 관련된 그런 인산화 효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 mTOR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이제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할 텐데, 포유동물의 대사나 그리고 생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포유동물의 대사나 생리를 조절한다. 그런데 이제 이 mTOR는 실질적으로 세포의 성장이라든가 세포의 뭐 유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단백질의 합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자가포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가포식이라든가 유전자에서 전사라든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 mTOR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mTOR와 관련된 일련의 그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질문하셨던 그 질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벌크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단백질 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뭐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AMPK는 사실은 이제 AMP 플러스 K가 붙으면 이제 이게 AMPK가 이제 활성화되는 건데, 이 AMPK는 주로 지방 합성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합성, 그 다음에 글리코겐 합성,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또 여기 있죠. 단백질 합성, 뭐 대충 뭐 이런 것들을 합성하는 것을 뭘 하는 역할을 하냐면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아지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mTOR와 그 다음에 AMPK는 서로 기량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즉 mTOR가 활성화되면 AMPK는 억제되고 그 다음에 AMPK가 활성화되면 mTOR는 억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관련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중에서 벌크업에 관련된 얘기를 물어보셨으니까 mTOR가 활성화되면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MPK가 활성화되면 단백질 합성이 어떻게 되죠? 억제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즉 벌크업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AMPK는 그런 벌크업이 되려면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데 그 작용을 억제하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기량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mTOR를 좀 이해를 더 하려면 여기 자가포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가포식이라는 것은 뭐냐? 오토파지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 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포가 있어요. 셀이 있으면 셀이 어떤 그 상태가 양호하거나 또는 영양 상태가 좋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자가포식이라는 상태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가포식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냐면 셀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즉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자가포식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럼 자가포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잡아먹는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포 내에 있는 늙은 단백질, 오래된 단백질, 늙은 단백질이나 그렇지 않으면 좀 불량한 단백질, 뭐 약한 단백질, 뭐 이런 단백질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늙은 단백질과 불량 단백질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여러분 그 세포 소기관에 리조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리조솜으로 이게 끌고 가가지고 이런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쓰는 작용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자가포식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런 자가포식은 어떤 때에 일어나냐면 영양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을 때 자가포식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mTOR와 자가포식, mTOR와 그 다음에 자가포식과 그 다음에 AMPK의 활성, 이 관계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영양 상태가, 즉 세포죠. 영양 상태가 아주 좋을 때 mTOR가 어떻게 되냐면 활성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mTOR가 활성화되면 자가포식은 어떻게 되죠? 일어나지 않게 되죠. 아까 자가포식은 영양 상태가 안 좋을 때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자가포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단백질 분해가 안 되죠. 그러나 반면에 AMPK는 어떻게 되냐면 자가포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단백질 합성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요. 단백질 합성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세포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주로 어느 때냐면 못 먹거나 영양실조에 걸렸거나 뭐 기아에 허덕이거나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mTOR는 어떻게 되냐면 억제 상태가 되고 그 억제 상태가 되고 그럼 이런 상태가 어떻게 되냐? 영양 상태가 불량할 때 이런 늙은 단백질이라든가 불량 단백질을 리조솜에 데리고 가서 분해를 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포식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AMPK는 어떻게 되냐? 활성화되는 거예요. 즉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mTOR와 그 다음에 AMPK는 서로 기량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 mTOR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있어요. 그 인자들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IGF-1, 인슐린 그로스 팩터, 인슐린 성장 인자라고 하는 인슐린 그로스 팩터 1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슐린 농도가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mTOR의 작용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억제시키기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혈액의 IGF 농도가 높아지고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mTOR는 활성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AMPK 활동은 반대로 다운되는 그런 과정을 걷는 거죠. 또 이제 이 AMPK 쪽에 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인자가 있는데, 그걸 뭐라 하면 글루트1, 글루트4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즉 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그 수송체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아마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AMPK와 관련이 있는 것은 뭐냐면 렙틴이라는 호르몬 아시죠? 렙틴. 그 다음에 아디포넥틴. 비만 때 그 염증과 관련된 그런 호르몬들인데, 렙틴이나 아디포넥틴과 같은 호르몬의 신호에 반응하거나 영향을 입혀요. 뭐 이런 과정까지는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자, 일단 mTOR와 AMPK는 무슨 과정에서 서로 기량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단백질 합성을 하느냐, 단백질을 합성을 억제시키느냐, 즉 분해시키느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서로 기량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 질문하셨던 그 질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흡수가 빠른 단백질과 흡수가 느린 단백질이 근성장에 영향을 과연 미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원로 결론을 내리자면 흡수하는 단백질의 상태에 따라서 근성장에 영향을 저는 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mTOR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흡수가 빠르다 느리든 그건 큰 영향을 입지 않고, mTOR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유전인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즉 염색체에 그 센트럴 도그마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가. 물론 아미노산 결합 상태에 따라서 흡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펩티드 상태에 따라서 흡수가 다르긴 하지만, 성장이라는 것은, 근성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근성장이 바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흡수 속도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흡수 속도에 따라서 근성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근력 운동 시 mTOR을 활성화하는 시간대가 따로 있느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즉,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mTOR가 주로 활성화되는데, 주로 mTOR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간대, 어느 시간대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mTOR를 활성화시키는데 좋을 것 같나, 뭐 이런 질문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체 리듬이라는 게 있죠. 뭐 생체 리듬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어쨌든 낮에 활동하는 시간대가 가장 mTOR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여러 가지 인자들이 관여를 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성장 호르몬 같은 것들이 관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 호르몬도 분명히 영향을 입힐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에도 코티졸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이제 관여를 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두 가지가 아마 근성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이 주로 분비되는 시기는 어느 때냐? 주로 낮 시간대,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대, 또 운동을 할 때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따라서 주로 이제 뭐 저녁 시간 늦게 운동하는 것보다 주로 낮 시간대, 뭐 활동하는 시간대에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mTOR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대는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식후에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양 상태가 좋을 때, 세포의 영양 상태가 좋을 때, 이 mTOR가 굉장히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양 섭취도 잘 하고, 그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시간대보다 영양 섭취 상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력 운동 후에 유산소 운동 시간대는 과연 언제 하면 좋을까? 보통 이제 근력 운동을 하고, 이제 정리 운동으로 뭐 유산소 운동도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그런데 이건 뭐 시간대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에너지의 그 소모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근력 운동 시에 소모된 에너지가 회복하려면 최소 1분에서 한 10분 정도, 길게는 뭐 20분 정도, 또 장시간 운동 시간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30분 이내에는 이 근력 운동으로 인해서 소모된 에너지가 다시 이렇게 보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소모가 보충이 된 후에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mTOR와 AMPK는 뭐 서로 기량작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운동 시간대는 최소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한 텀 30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모아지님께서 주셨던 mTOR와 그리고 AMPK 관계에 관련된 진지한 질문을 주셨는데 충분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Q&A 시간을 마치고 다음 Q&A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